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이십니까, 수 기자님? 네, 2주 만인데. 예.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오늘 우리 반행이님과 단둘이 찍는 줄 알았더니, 예, 또 그 꼴은 못 보겠다 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자, 이춘희 반행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간만에 나온 기념으로 수 기자님께서 뉴스를 갖고 나오셨는데 그 뉴스 내용이 네, 최근에 서울대가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또 이제 공개를 했어요. 예, 그 매년 나오는 거죠? 네, 매년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판이죠. 현재 개정판. 고1, 고2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거고 이번 게 굉장히 또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서울대지만 사실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또 가이드북이라서 한번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현재 고1이 예비 고1인가요? 그쵸, 고1, 고2 중삼 예비 네. 고1 예비 고2 네. 그렇죠? 예. 야, 내용이 거의 이게 한 70페이지 넘죠? 네. 책이에요, 책. 예, 책. 그런데 그 재학생들의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또 요즘 어머님들이 한창 그 찾는 게 이제 멘토. 그래서 선배들 중에 좀 우리 아이랑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서울대 실제 재학생들이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하고 오면 좋다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라서 상당히 좀 퀄리티가 높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 이번 거 제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는데 되게 잘 나왔네요. 나날이 발전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해. 서울대가 해야 될 그 선도적인 일 중에 역할이라는 게 하나겠죠? 있는데 네, 그런 일 중에 거를 하나겠죠. 최근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집도 예뻐졌어요. 초창기판 편집은 이렇게까지 예쁘지 않았는데 색깔도 넣었어요, 이번에. 그래요? 예, 뭐 제목이 예술입니다. 예, 제목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압도적인 그런 모습들로 항목 자체가 상당히 괜찮게 배치를 했나요? 처음에는 학종에 대한 어떤 소개적 형태의 책자였거든요. 이 책자가 네, 그랬는데 맞습니다. 2015년 나왔을 때. 근데 보면은 지금은 어떠한 목차라든가 내용들 자체가 거의 뭐 학생들에게 편안함, 맞아요. 예, 네.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아주 막 제공해 주네요. 예. 고교생활 가이드북 이게 아는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는 사람만 본다는 그런 이 학종 준비의 교과서 아닌가요? 이런 거 자꾸 공개하고 그러시면은 그 학원 관계자들이 싫어하세요. 그렇죠. 자기만 아는 척 이렇게 보통 상담할 때 써먹는 자료인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뿌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힘들죠. 양이 많아서. 예. 근데 또 이 긴 글을 읽어도 또 보이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보여서 그렇죠. 또 그런 텍스트가 문제가 또 다 써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책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나요? 이 책을 읽기 전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책은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의 수준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예. 그냥 일반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접근하게 되면 좀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차가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자극적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쉬운데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쉬운데 굉장히 자극적인 게 왜냐면 이제 선택 과목을 앞둔 어머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애가 무슨 과에 가야 되는데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게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과의 이름을 빌린 선배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과목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자극적이에요. 이게 내용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목차가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두 번째가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되게 자극적이에요. 세 번째가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 고교 시절 어떻게 공부했나요? 이러면서 이건 좀 뻔한데. 네. 고교 시절 어떻게 공부했냐도 나름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공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우리가 다양하고 다채롭게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서 서울대가 약간 화가 났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 TV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된 거죠. 예. 지금 이거를 보면 제 목차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처음에 학종의 본산 서울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런 얘기에서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 중심이고 그래서 이것만 잘 숙지를 한다고 하면
뭐 학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그 이정표 같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거를 강의를 했었어요.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직윤급 학생들은 이걸 좀 봐라. 그리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매년 제가 설명했는데 올해 버전이 역대 최근에 나온 2015년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이제 문이과 통합이 실현되면서 학생의 선택권이 부여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 교육제도 변화 속에서 서울대가 매년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편집 능력서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문이과가 없어지고 개정 교육과정이 편집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계열별로 자기가 밑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맞는 과목을 아이들이 초이스를 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옛날에 문이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 들어가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거를 이제 거의 가이드인 것 같아요. 이걸로 원래 이걸로 학부모 입시 컨설팅, 입시 교실 이런 거 해줘도 되겠네요. 1교시 그 목차대로 가는 거니까. 목차대로. 사주 커리큘럼인데. 저는 이제 한국지식 기사로 쓰고 싶네요. 저 이번에 그냥 학부모 입시 클래스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냥 4교시 딱 나오는데요. 한 달 4교시? 서울대도 이걸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개를 한 거니까 네.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상업적이지 않게 네. 저희가 더 재활용을 하면 돈만 안 받으면 되죠.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또 하나 실어주시고. 1교시 어떤 과목 공부해야 하나요? 뭐 이러면서. 사실 썼어요, 제가 계열별. 네. 네. 벌써 또. 그럼요. 계열별 과목 선택 어떻게 할까 이 기사를 썼는데 이제 저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예능 계열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이제 2학기까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할 것인가를 계열별로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줬어요, 제가. 네. 그 기사를 이제 쓴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니까 저보다 좀 늦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극적인 발언이셨어요. 원래 팟캐스트가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 한번 하고 나니까요.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가서 방송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점잖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예. 우리 수 기자님 보시기에는 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뭐 다루기보다는 다른 뭐 입시 방송이나 내용들이 좀 다룰 수 있는 소재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좀 한번 이 시간에 요런 정도는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뭘 중심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지. 예. 일단은 교과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교과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 학습 이제 방향 요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자체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뭐 국영수는 모든 계열에서 다 중요하다. 답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영수를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서울대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제 국영수 교과 학습하면은 그냥 개념과 문제풀이 위주로 사실은 공부를 하기 쉬운데 내가 국영수 공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계속 해보라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국영수를 또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토론 위주의 학습이나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활동 위주의 학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구 학습이죠. 근데 그런 이제 문제풀이 학습이나 탐구 학습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역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국영수가 모든 계열에서 다 중요하다고 다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국영수가 왜 모든 계열에서 다 중요한지, 교과의 의미,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의 방향성까지 잘 나와 있어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가이드북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요점이 이거 같아요. 어떤 거 들어야 되지와 어떻게 해야 되지거든요. 네, 두 가지가 네. 교과 부분에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두 개를 그냥 1, 2번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서 요거 꼼꼼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보면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네. 안에 있는 내용 소개하면 중어중문학과 이제 학생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어중문학과 학생이 쓴 게 아닌 것 같은 증거가 여기 명확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서 말했듯 중어중문학과에서 고전문학을 주로 다루지만 고급 중국어, 중국어학 개론 등 어학 분야 교과목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미리 어학 수업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교과목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좀 이게 예, 그러면서 당연히 좀 했겠죠. 예, 당연히 중국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기 생각들을 굵게 써놨어요. 예, 굵게 써놨기 때문에 학생의 입을 빌린 어떤 서울대의 공식적인 하나의 가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형식 자체가 서울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보증은 서울대학교니까 결국 서울대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마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이게 꼭 서울대 선배들의 말을 이렇게 쭉 모아놔가지고 시중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편집한 내용이 아니다. 공식적인 서울대학교 입장이다. 이렇게 한번 근데 진행자님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읽어주신 같아요. 내용을 행간을 보면 그 보통 앞서 얘기하셨던 중어중문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교과목들은 사실 일반고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특목고나 이런 거기에 있는 과목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어느 학교나 개설돼 있는 언어와 매체를 통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서울대 진학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에서. 대놓고 뭐라고 예, 얘기했냐면 예. 어문계열학과로 진학하기 위해 해당 외국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중어중문학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것저것 그게요 써놨다는 거죠. 서울대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 스펙이 화려하거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다 이수하거나 경험했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다.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네. 언어와 매체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듣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게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준이 아니라 맞아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갖고 기본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잠재력을 보는 안에서 거죠. 깔려 있는 과목으로도 충분히 어떤 학과에 관한 전공 적합성을 만들 수 있다. 네. 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할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민 교육의 일환이며 당연히 갖춰야 될 소양입니다 이러면서 한국사 잘한다고 우리 학교는 우리 과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쓰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막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 수학, 국어, 영어 과목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항상 평소에 이야기되어지니까 수학은 경제학적 논리와 직결되는 과목입니다 이러면서 과학적 방법이란 그 수학적 도구입니다. 기계적 예. 대입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네. 기계적으로 이 학과니까 이게 필요하겠지? 라는 걸 한 번 더 나가봐라 이 소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경제학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한다면 꼭 미분과 적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기본기를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서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수투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여 공부해야 하고 가능하면 미적분과 경제수학 과목까지 이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예 가이드라인을 못 박았어요. 즉 공대와 상경계의 호환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평소에 말했던 앞으로는 공대와 상경계가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쓰기 이 대학은 경제학과 썼다가 저 대학은 산업공학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을 미적분까지 선택을 하고 고등학교 과목에서 물론 수능을 확률 통계로 볼 수도 있겠죠. 슬쩍.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학과 공부 자체에서의 선택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계열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취향대로 고르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서울대학교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 정보도 더 맞고 뭐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이 일부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 내용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돈 안 내고도 다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돈 내고 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 좋아요 하트도 눌러주세요. 분당명모도 많이 그런데 또 읽으시면 이 자료를 그렇죠. 놓치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좀 더 제가
당당해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언제 4,000명 만들어 주실 겁니까, 청취자분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자료를 또 읽고 해석하는 통찰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고, 네. 자, 우리 빨리 4,000명 돼요. 5,000명 되면 저희가 공개 방송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또 얘기했더니만은 저희보다도 그 구독자 수도 적고 이렇게 그 트래픽 수도 적은 분들도 팟빵 공개 방송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꾸준히 5,000명이 된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팟빵 스튜디오가 참고로 홍대에 있습니다. 제 예전에 홍대에서도 좀 활동했었죠. 제 그 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주 느낌이 새록새록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 5,000명 되는 기념으로 전부 다 팟빵 그 지하 2층에 스튜디오 있거든요. 거기에 다 진출하셔야죠. 예. 뭐 일부가 이래요. 그래서 뭐 일부 같은 경우 이제 쭉 내용은 뭐 기계공학과 딱 나오죠. 수학과 물리학 교과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뭐 탁 나오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는 꼭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하는 꼭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서 기하 듣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듣는 걸 넘어서 1등급 하고. 그렇죠. 서울대학교인데. 기계공학과를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계공학과는 왠지 기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 가이드북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뭐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그림으로 가야 예, 다른 학교들도 다 갈 수 이렇게 있어서. 돼야 되겠죠. 예, 맞아요. 예. 심지어 이럽니다. 기계항공공학부는 2학년 때 4대 역학을 필수로 배우고 그 뒤에는 각자 본인이 더 배우고 싶은 분야의 심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역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다루는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 영역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딱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쭉 내려와서 통합과학, 물리학, 물리2는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라는 수식어까지 씁니다. 예, 그래서 이중 물리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물리 강의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설되기 때문에 물리2를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단서정하게 붙지만 없지만 이미 뒤쳐졌다. 예, 없지만 넌 뒤쳐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웬만하면 네가 아무리 뛰어나면 어떻게 하면 뽑아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눈치가 좀 없다. 키 드물고 네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를 왜 힘들게 하니?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물2를 1학년 때까지 해놓지 못하면 너는 우리 학교에서 이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요. 이게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1차 1부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과별로 이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엄청난 정보와 자료가 된다. 이거 한 거는 이제 계속 숙지시키고 원래 공부를 시키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네. 일부가 거의 이제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거의 몇 페이지죠? 편제표가 64쪽에 있으니까. 예. 64페이지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27이에요. 27. 거의 반 27쪽. 정도. 아. 네, 27쪽. 요 내용이. 거의 반 정도를 이걸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근데 우리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네. 이거 참 보면 치밀해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참 치밀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 대학에서 원하는 교육 그 과정에서 풀어놓은 과목 자체가 단순하고 대학 학과에 비해서 단순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단위 학교에서 그 세세하게 여기에서 이런 걸 들으면 좋다라고 제시해준 내용들이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과목이 필요해서 반드시 들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학교에 이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다면 이건 이 학생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너가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의 환경이 이거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 그건 너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도전 정신을 가진 학생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교과 부분이나
인근 과목들을 통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던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두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에 없는 걸. 대부분 뭐 책보라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마 네네. 동아리나 독서나 방과 후 과목이나 뭐 이렇게 방과 후 기재는 안 되지만 이제 풀어줄 수 있거든요. 아 없는 건 책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렇게, 네. 물투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물원을 세특에다가 물투 내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를 이제 자기가 자유 발표나 뭐 수행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네. 뭐 K모쿠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맞아요. 독서 나오고. 네. 얘기하는 거를 키워드를 하나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이드북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증명할 것이냐 결국은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해라. 텍스트라는 게 키워드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양한 텍스트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학교 활동이나 다른 교과에서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행평가 같은 데서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텍스트를 활용해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던가 뭐 다른 교과의 수행평가에서 활용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에서 활용을 한다라던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서울대가 말한 텍스트 종류가 책 그리고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테드라던가 유튜브 같은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개 강의. 요즘은 각 대학이나 해외 대학들도 공개 강의를 많이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개 강의를 수강해서 활용하는 것들도 해당이 된다는 근데 이제 거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기재 방식으로는 그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서울대가 제시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기부에 학생부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기른 능력을 학교 활동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끌어오는 거죠. 거가 되게 요령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한 학생부를 만드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 같으면 이제, 테드 네. 동아리, 뭐 자율 동아리 그렇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그 여기는 뭐 K모크 이용하라고 그랬고요. 네. SNU 온이라고 서울대도 네. 방송하는 것들을 직접 들으려고 하고 독서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표현상에서는 정 안 되면 책 봐. 책은 세상에 독서가 모든 게 가장 다 있어. 검증돼 있고 또 가장 풍부한 텍스트니까 네.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심플하네요. 싹 다 나왔는데. 네.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비교과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을 갖지 말고 다 해라. 이 정도는 거의 그 서울대가 학종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심지어 이제 3부로 한번 가볼까요?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까지도 막 갔어요. 언급하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주제 하나가 전부 다 그냥 뭐 깨알같이 능동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둥. 그럼 이제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왔느냐 네. 그런 걸 이제 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평소 하는 얘기를 애들이 다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제? 나 사람들이 안 찾으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이제 막 이거 보시라고 이러는 거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근데 하면 너무 몰아들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죠. 다 읽겠어요. 예. 뭐 굉장히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 이 방송은 또 찍는 게 제일 또 나을 것 이걸 같고요. 또 심층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뭐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드리든 아니면은 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입시 클래스 아예 네. 강의를 찍든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나오는 쪽쪽 제가 설명과 해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제를 또 따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게 그 혹시 또 사이트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이버 친 다음에. 서울대 입학처. 네, 그래서 네이버에 서울대 입학처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대 입학처를 치시면 거기 아로리라고 나오죠. 아로리로 들어가는 거죠. 아로리가 서울대 입학처 아니에요? 입학 안내. 네, 입학 안내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뜨죠. 바로 뜬답니다. 네. PDF 파일로. 예. 옛날에는 한글도 있었는데 요즘엔 요즘에 또 활용할까봐 또 아래야 한글로는 안 해주고. 근데 PDF 파일도 복붙됩니다. 그래요? 복불돼요? 복붙은 돼요. 네.
복붙 된다고 합니다. 네, 잘 활용하시고요. 아예 그냥 통째로 다운받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네네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구글에 서울대 고교생활 가이드북 2020 이렇게 치시면 바로 두 번째 뜹니다. 아 역시 역시 우리 수 역시 기자님은 구글링.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아, 있다. 아줌마라 네이버인데. 저는 아저씨인데 왜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구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생활 가이드북입니다. 고교 생활 가이드북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대학교의 어떤 제언 이것이 올해 최신판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간만에 이래야 돼.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가야 돼. 2주 한 번 쉬었는데 너무 구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반가워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발행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